네, 안녕하세요. ERP 넥스트 커뮤니티의 박준성입니다. 오늘 그 ERP 넥스트에서 외부 연계, 내부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API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고요. 내용을 좀 한번 개발한 소스를 가지고 좀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기 ERP 넥스 같은 경우 자체에 그 프라페에서 제공하는 RESTful API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API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사이트 가시면요, 이렇게 REST API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큰 베이스 인증, 패스워드 베이스 인증, 그 다음에 액세스 토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인증을 통해서 인증을 한 다음에 API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에 뒤에다가 API 리소스 요것만 카피할게요. 그 뒤엔 독타입 이름을 넣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나면은 제가 만든 환율, 오늘 주제기도 하죠. 외부에서 데이터 어떻게 갖고 오느냐. 환율 레포트를 딱 열어서 보면은 오늘자의 환율이 아마 자동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네, 들어와 있죠. 이 환율을 그러면 오늘자가 아니군요. 오늘자 환율이 오늘자 갖고 있네요. 환율을 한번 REST API를 어떻게 갖고 오냐, 요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다 갖다 붙이십시오. API, 아까는 앱스였는데 앱이 아니라 요걸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독타입 이름이기 때문에 대문자와 이제 그 다음에 하이픈 대신에 요 독타입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엔터를 딱 치면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JSON 형식으로 제공이 돼요. 여기 많이 아까 보셨던 날짜와 from currency to currency, 그 다음 환율 타입이죠.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요. 잠깐만요. 그렇다고 하면은 맞아 볼게요. 제가 보고 싶은 데이터는 어떻게 보고 싶냐? 그냥 이 리스트만 보는데 이게 일부만 보여준단 말이죠. 나는 이 데이터에 어떤 특정 필드를 보고 싶어. 당연히 보고 싶은 필드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 필드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자, 필드는 어떤 거다. 여기에 제가 아마 from currency, 그 다음에 to currency 이거, 그 다음이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레이트였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독타입으로 가서 그러면은 이 레이트였죠. 레이트를 가져오 오겠다. 여기에 아까 레이트. 그럼 요 세 개의 항목을 가져오라고 명령한 거예요. 보시면은 프롬 컨신 뭐고 투 컨신 뭐고 레이트는 뭐예요? 라는 게 나오죠. 나 근데 여기서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오늘 날짜에 USD 환율이야. 예를 들면은 그럼 여기 또 밑에 보면 조건이 또 있어요. 여기서 필드가 뭐보다 뭐 한 거, 이렇게 조건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필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필터를 넣으시면 돼요. 요거를 카피를 할게요. 필터를 두 개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AND가 되겠죠. 그리고 요걸 하고 필터가 어떤 필드냐면은 여기에 보면 아까 날짜가 데이트일 거예요. 그쵸? 데이트가 2021 11 162인 애들이고, 필드가 뭐보다 큰 이런 게 아니라 프롬 커런시가 같아. 뭐랑 같냐? USD랑 같아 라고 한 애를 한번
엔터 치면요, 이렇게 오늘 날짜에 USD 환율이 나와요. 환율 타입별로. 그러면은 환율 타입을 넣어볼까요? 환율 타입을 먹었는데 이것도 한번 넣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환율 타입별로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하면은 환율 타입별로, 네, 팁, 뭐 이제 현금 매도율, 뭐 캐시, 그 다음에 매매 기준율, 네, 전신환율, 전신할 매도 매입 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오늘자의 USD 환율 쭉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표준 API를 쓸 수가 있어요. 독타입을 우리가 만들면요, 이거 제가 만든 독타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API 서버로서, REST API 서버로서 쓸 수 있다. 이건 지금 제가 로그인 돼 있으니까 로그인 세션을 물고 들어오는 거겠죠. 근데 로그인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아까 위에 있는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방식은 제 생각에 전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에 패스워드보다는 아무래도 토큰 베이스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액세스 토큰도 괜찮고요. 그 유저에다가 또 저희가 유저를 생성하고 유저의 그 API 키에 대한 그 토큰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면 또 가능하다. 네, 보이시죠? 그러면은 네, 그 정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건데, 우리가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건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데이터 끌고 오는 거는 개발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데이터를 저희 이제 ERP 넥스트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는 얘네들이 표준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표준 API 외에 그러면은 우리가 직접 XML이든지 HTML이든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가져와야 돼요. 웹 서비스로 통신을 해야 돼요. 라고 하면요, 부득이하게 이제 코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파파고 쪽을 연동을 한 거고요. 이거에 좀 소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파파고의 API 키를 가져오는 그 부분이에요. 이제 파일로 따로 저장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 파파고의 키를 이렇게 아이디랑 가져와라. 여기서 그럼 가져와서, 이건 이제 제이슨 파일로 저장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가져오겠죠. 보통 여기 소스에다 키를 넣게 되면은 나중에 깃이나 이런 데 올려놨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키를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키를 분리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저희 링크나 이런 거 만든 다음에 이렇게 팝업을 하고 리퀘스트를 날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식이 HTTP 리퀘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호출해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결과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 리스판스가 200이면 해서 갖고 오는 거죠. 정상이라고 판단했을 때. 이 API 소스는 그 파파고 쪽 그 사이트 가시면요,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셔도 되고요. 요거 제가 짜놓은 거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좀 약간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프라페의 화이트 리스트라고 해서 어노테이션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ERP 넥스트에서 뭔가 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제가 화면을 보여드려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이제 팝하고, 여기 이제 독타입은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보시면 소스 텍스트, 타겟, 얘는 랭귀지죠. 네, 이런 식으로 랭귀지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ERP 넥스트 코리아 박준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팝하고 번역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나오네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번역이 잘 되죠? 그럼 여기 보면 버튼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버튼?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버튼부터 넣어봅시다. 자, 파이썬이 아니고 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예요. 여기 보시면 독타입을 만들고 나면요, 독타입에 이제 벤치 마이그레이트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합니다. 저희가 잠시만요.
벤치 마이그레이트라는 걸 하게 되면은요, 얘가 이제 벤치에 보통은 그 하이픈 사이트 어디 주소 넣고 마이그레이트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싱글 테넌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벤치 마이그레이트 하셔도 되고요. 멀티 테넌시로 되어 있으면은 각각의 사이트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싱글 테넌시라서 그런 거고요. 나중에 싱글 테넌트, 멀티 테넌트가 뭔지에 대한 것도 좀 나중에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싱글 테넌트로 많이 설정을 하시는데 좀 나중에 좀 미뤄두겠습니다. 하면 벤치 마이그레이트 명령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제가 독타입을 만든 거를 소스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독타입을 아까 이 만든 부분을 여기에 보면은 이 독타입이 소스화 돼서 아까 파이썬에 보신 것처럼 여기에 독타입 밑에 이게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생긴 거에서 JS 파일을 딱 열면요, 여기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이거를 제가 이렇게 로직을 짠 거예요. 자, 우선 버튼을 추가하는 거를 여기 보시면 add custom 버튼이라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버튼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버튼의 펑션에 여기 프라이팬 콜이라는 걸 통해서 특정 API를 호출하실 수 있어요. 그 API 경로는 뭐냐면 커먼의 커먼더기에 독타입의 팝하고 트랜스 API의 get translate다. API의 get translate다 라고 세팅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거를 호출하는 순간 이 파이썬 로직을 타고요, 쭉 흘러가서 데이터를 결과값을 딱 하고 넣어줍니다. 그럼 저희는 그 결과값을 받아서 이걸 파라미터 변수 보냈다 콜백에서 다시 이게 다시 여기 이렇게 세팅을 해주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낸 소스 이런 거 다 텍스트 보고 결과값이 타겟 테스트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굳이 이거는 솔직히 설정 안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우선은 제가 결과값을 다 던지는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펌 셀렉티드 도구에 있는 소스 랭귀지를 갖고 와라. 펌 랭귀지죠. 거기에 있는 그 한글로 아까 했었죠. 그 한글 문구를 센텐스를 갖고 온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영어였죠. 그럼 여기에는 물론 비어 있을 거예요. 다 갖고 왔는데, 그리고 이거를 파라미터로 던져라. 요거 세 개에 대해서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던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받는 거죠. 받을 때 우리가 아까 여기 이 부분 여기에 소스 텍스트를 받아서 여기 데이터는 소스는 이 소스 랭귀지와 타겟의 타겟 랭귀지 그리고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해라. 근데 요거는 이제 파스 인트에서 이거 파스 인트 한다. 파스에서 이제 이게 그 커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제 파싱 해주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기에 팝하고의 API를 호출을 합니다. 호출할 때 리퀘스트를 해서 호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값 받아서 요거를 제이슨으로 받거든요. 그럼 제이슨 받은 거 이런 식으로 팝하고에 트랜스레이트 텍스트 한 다음에 이 팝하고를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객체가 여기에서 받아서 오겠죠. 이 메시지에 이 R 여기 메시지 소스 안에 나중에 이거 찍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에서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 소스는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중에 클라이언트 키랑 요 시크릿 여기 그 키랑 그 키는 그 시크릿 이거는 그 API 키는 따로 저장하시기를 좀 권장이 드려요. 같이 여기다 넣어버리면은 소스의 키가 노출되면은 나중에 그 키를 누군가가 막 쓸 수 있죠.
뭐 지금 저는 이제 팝하고 요 클라이언트 요키는 공짜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유료 버전 쓰실 때는 더 주의하셔야 되고 분리하시는 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로 해서 이렇게 던지고 받아서 HTTP로 던지고 받는 건데 제이슨으로 통신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ERP 넥스트에서 호출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러면은 XML 이런 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설명 좀 드릴게요. XML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제가 가져오는 거를 지난번에 짜서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하다가 아직 안 해드렸는데요. 이거 뭐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로직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많이 쓰면 또 이제 우리은행에서 막을까봐 그래서 우선은 제가 공유를 안 한 거고요. 이제 팟싱 이런 이제 뭐라고 하죠? 웹 스크래핑을 하는 그 건데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XML과 그리고 이 웹 스크래핑 하는 거의 차이는 XML이냐 HTML이냐 차이밖에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거 부분만 좀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고 나중에 혹시 이제 XML 웹 서비스 하실 때도 뭐 인증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걸 넣어주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다른 거는 이제 XML로 하는 것도 짜놓긴 했는데 걔는 이제 약간 네, 그 회사에서 쓰는 로직을 만든 거라서 그걸 좀 공유드리기 쉽진 않을 것 같고 우선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거 이제 환율 하나 갖고 오는 거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 똑같이 받아서 이것도 환율 갖고 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자, exchange rate 인데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날짜에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테스트 안 해봤는데 여기서 USD의 KRW는 얼마냐 하면은 딱 갖고 오네요. 자, 스케일은 1대1이고 1180원.2원이네요. 1182원.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도는 거냐? 이거 똑같이 JS 파일이 만들어진 여기에 로직을 똑같이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제 from to가 있는데 to 컷일 경우만 뭐 이렇게 해서 넣고 했는데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방식은 아까 보여드린 팝하고랑 동일하고요. 앞에 모든 거. 근데 이 어노테이션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어노테이션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이 API는 화이트 리스트다라는 거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XML로 파싱 하실 거잖아요. 그럼 요 뷰티풀 소프 설치하셔야 돼요. 요건 이제 뭐 이 서버 들어가셔가지고 뷰티풀 소프 설치 리눅스 우분투에서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가 설치가 되면 받으실 수 있어요.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XML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얘가 이게 LXML이 아니겠죠. 네, 이게 그냥 XML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파싱을 하게 되죠.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좀 파싱을 하는 수밖에는 지금 없는데 이게 XML을 JSON으로 변환하는 또 로직이 있거든요.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그걸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XML보다는 바로 JSON으로 변환한 다음에 JSON 그대로 다시 리턴해서 던져버리면은 그 객체를 그러면은 이 앞단에 다시 이 결과값을 그걸로 또 이제 여기서 뿌려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굳이 저처럼 안 하셔도 된다. 저는 이거는 하나하나 이제 좀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굳이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자기 쓰시는 로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외부 연계나 이런 것들은 소스를 짜서 하시는데 유의할 점은 이 파이썬에 이런 API 파일 하나 만든다. 만들고 나서 이 프라펫.화이트리스트 하는 어노테이션을 넣어준다. 이거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뭐 리퀘스트 하든지 뷰티풀 소프에 넣어서 하시면 돼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그 개발 손노지 꽤 됐던 사람인데 뭐 이거 보고 그냥 대충 짜면은 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요거는 요거는 이게 그 원래는 이렇게 스크래핑 하는 것 자체가 네, 약간 문제가 있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따로 공유하진 않겠습니다. 이 팝하고는 제가 따로 한번 요 로직만 제가 잘라가지고 좀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요 아까 여기 얘기했던 이 키 부분만 제가 요것만 제가 따로 이렇게 지워서 그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저처럼 이렇게 secret.json 파일 만들어서 쓰겠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네, 제가 뭐 이대로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또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셔도 되는데 제가 원래 이거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그게 뭐냐 옛날에나 좀 많이 개발했고 지금은 이제 이런 ERP 컨설팅이나 ERP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개발은 컨설팅하는 과정에서 정말 커스터마이즈 필요한 거에 대한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개발을 조금 곁다리를 하는 거고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근데 저보고 자꾸 개발이 메인인 것처럼 물어보시는데 저는 ERP 컨설팅이 메인입니다. ERP를 셋업하고 그 회사에 최적화시키고 특히 저는 회계 쪽 시스템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쪽에 회계 붕괴라든지 회계 처리라든지 회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시면 저희는 답변을 다 더 잘 들 수 있어요. 요거는 약간 이제 곁다리로 좀 하는 거라서 제가 갑자기 이제 저도 모르는 걸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할 수 있는데 못 드릴 수 있다. 개발 쪽에서도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저희 그 ERP 여기 넥스트 카페 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기 ERP 넥스트에 제 연락처에 들어가셔서 메일 주소 넣으시고 주시면은 네, 됩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메일 날라오고요. 아니면은 카페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다 남겨주셔도 되고 그래서 요 정도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네,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 드리고요.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 지금 시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퇴근하고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거라 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좀 시간 내가지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까지 네, 이렇게 또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영상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